탑은 피해자가 아니며 그는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의 커리어를 끝장낸 인물입니다. 1987년 11월 4일 서울에서 탑, 본명 최승현이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1년 뒤 탑은 병상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고 그 하룻밤 동안 K-팝 전체는 막 한 명의 전설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룻밤에 항우울제를 한꺼번에 복용한 사건부터 한국 사회가 등을 돌리게 만든 대마초 스캔들, 군 복무 특혜 논란, 그리고 빅뱅을 자신의 인생에서 스스로 지워버린 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탑은 하나의 스캔들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안에서부터 부서져 있었기 때문에 붕괴되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은 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침묵의 시간들, 충격적인 결정들, 그리고 빅뱅으로부터의 사라진 뒤에는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래의 9가지 진실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예술적 기반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난 탑은 마치 연예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이미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유명한 작가였고 어머니는 공연예술을 전공했지만 탑이 물려받은 것은 인맥이나 후광이 아니라 언어와 내면, 감정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탑은 시를 쓰고 랩 가사를 쓰며 언어를 감정을 해소하는 유일한 출구로 여겼습니다. 청소년기에 이르러 그는 정석적인 길 대신 언더그라운드 힙합으로 곧장 방향을 틀었고 템포라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예명으로 조용히 활동했습니다. 정식 앨범을 발표한 적은 없었지만 그는 약 100여 장의 믹스테이프를 직접 녹음해 또래 친구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비록 무명의 래퍼였지만 탑은 독특한 저음 보이스와 거친 랩 스타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술적 출신 배경과 랩 실력만으로는 K-팝의 냉혹한 현실에서 탑을 지켜주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지드래곤이 사슴같은 눈망울과 허스키한 랩 보이스로 빅뱅의 보살로 불리는 동안 탑은 종종 승리의 후광에 가려진 운 좋은 멤버로 취급받았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데뷔 전 탑은 고도 비만 상태였고 체중 감량은 외모 관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절친한 친구 지드래곤으로부터 YG 엔터테인먼트가 새 보이그룹 멤버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탑은 100개가 넘는 데모와 믹스테이프를 직접 만들어 양현석에게 보냈습니다. 기회는 있었지만 외모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첫 오디션에서 탑은 YG 아이돌 이미지와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당시 그의 체중은 90kg이었고 훗날의 각진 얼굴과는 쉽게 연결되지 않을 만큼 통통한 체형이었습니다. 그는 혹독한 다이어트에 몰두해 단기간에 20kg 이상을 감량하며 다시 연습실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약 6개월의 짧은 연습생 기간만 거친 뒤 탑은 YG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빅뱅으로 데뷔했습니다. 빅뱅은 빠르게 한국 음악계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가수 활동과 동시에 2007년 8월 탑은 본명 최승현으로 배우 커리어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해외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탑의 사생활 역시 하나하나 세밀하게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시기 그는 아시아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흔든 미스터리한 열애설에 휘말렸습니다. 팬들은 탑과 한 중국 여성 예술가 사이에서 수상한 소셜미디어 공통점을 잇따라 발견했습니다. 사진의 배경이 같고 게시 시점이 겹치며 체크인 장소가 반복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같은 프레임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단서들은 웨이보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관련 게시물들이 모두 삭제되면서 이야기는 더욱 검증하기 어려워졌고 궁금증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탑은 인스타그램에서의 잦은 상호작용으로 아시아 차오와의 열애 의혹에 휩싸이며 한국 랩스타와 화교계 뮤즈의 은밀한 관계라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탑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생활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진짜 비극은 소문이 아닌 생사의 경계라는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2008년 11월 5일 21살 생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탑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가며 팬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그는 통상적인 복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다량의 항우울제를 복용했고 의료진은 즉각 응급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여러 소식통은 한 달 분량에 해당하는 약물이 단시간 내에 복용되었다고 전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병원이 그날 오후 의무 기록을 정리했다며 약물 용량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은폐 의혹을 즉각 부인하며 기록을 수정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 기록에는 탑이 독성이 강해 보통 30일치 이상 처방되지 않는 항우울제를 한꺼번에 복용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YG 엔터테인먼트는 극단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기약을 복용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료진의 설명과 소속사의 해명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대중은 끝내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팬들에게 이는 탑이 명성의 정점에 있던 시기부터 이미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는 첫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모든 일은 그렇게 잠잠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9년 뒤인 2017년 6월, 과거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탑은 불법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발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검찰은 2016년 탑이 자택에서 한서유와 함께 4차례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탑은 이 형태의 사용은 2차례 인정했지만 5일 사용은 부인했으며,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마약은 정도가 아닌 유죄 아니면 퇴출의 문제였습니다. 사건이 보도된 뒤 탑은 공개 사과문을 자필로 작성했고, 의무경찰 부대에서 제외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쓰러졌습니다. 이는 또 한 번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으로 해석되며 여론의 분노와 분열을 더욱 키웠습니다. 논란은 일부 한국 기자들이 사과문의 필체가 과거 자필 편지와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로 인해 YG 엔터테인먼트가 위기 관리를 위해 사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YG는 이를 부인했지만 대중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2017년 7월 20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만 2천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적 판결은 여기서 끝났지만 사회적 판결은 그때부터 시작됐고, 탑은 지상파 방송 출연이 금지되며 녹화된 모든 프로그램에서 모습이 삭제되고, K-팝 정상에 있던 이름은 아이돌의 미래에서 지워졌습니다. 대마초 사건 이후 탑은 명성뿐 아니라 의무경찰로 복무할 자격 자체를 상실했습니다. 2017년 8월 28일 탑은 계급을 박탈당한 채 강제 전역 조치됐고, 이후 다수의 병사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여겨지는 보충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마약에 연루된 아이돌이 감경된 복무를 한다는 인식 속에서 즉각 거센 여론 폭풍을 불러왔습니다. 2018년 초 탑은 영산구 예술공예과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복무를 마치며 속죄하기는커녕 그의 모든 행동은 판밀경 아래에 놓였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지각했고 구청장을 따로 만났으며,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병가 일수는 동료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만으로도 여론은 추가 검증 없이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많은 사건 이후 대중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또 다른 스캔들이 아니라 길게 이어진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연예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인테리어와 미술품 수집에 시간을 쏟기 시작했으며, 이는 무대의 조명을 떠나기 훨씬 전부터 오랫동안 이어온 관심사였습니다. 국제시각예술계에서 탑은 결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그는 유수의 매거진과 매체로부터 주목해야 할 컬렉터 5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고, 세계 최초로 홍콩에서 최종 상급 국제 경매사의 큐레이터를 맡은 가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탑은 진정한 와인 코노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포도밭 하나를 통째로 매입해 직접 수천 병의 와인을 생산했으며, 이는 예술을 이해하고 삶으로 끌어안은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는 취미였습니다. 그렇기에 업계의 많은 이들에게 탑이 가수나 배우의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도피가 아니라 애초에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로 돌아간 선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모든 것을 떠난 듯 보였지만 약 4년의 침묵 끝에 2022년 4월, 탑은 빅뱅의 곡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 대중 앞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많은 팬들에게 이는 재결합의 신호이자 그룹 모두를 위한 아름다운 결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컴백의 순간 탑은 SNS에 팀을 떠날 것을 암시하는 글들을 연이어 올렸습니다. 명확한 설명도 직접적인 발언도 없었지만 대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빅뱅의 탑은 더 이상 그가 걷고 싶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2일 디스패치의 보도로 모든 추측은 공식적인 사실이 되었고, 탑의 빅뱅 탈퇴가 확인되었습니다. 곧이어 대중은 그의 네이버 프로필이 수정돼 빅뱅의 흔적이 모두 삭제되고, 데뷔 연도가 솔로 활동을 시작한 2010년 턴잇업 시점으로 변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탑은 인스타그램에 빅방이라는 단어가 가로줄로 지워진 기사 이미지를 올리며 15년간 함께한 이름을 스스로 지우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8월 빅뱅 데뷔 18주년을 맞아 탑은 기념사진에 멤버들을 태그한 팬 계정들까지 대거 차단하며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팬덤에게 이는 차갑고도 잔인하게 느껴진 큰 충격이었으며, 2025년 초가 되어서야 탑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2017년 스캔들 이후 이어진 죄책감 때문에 빅뱅을 떠났고, 팬을 차단한 이유 역시 그 기억들과 다시 마주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탑은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출연해 마약과 가상화폐 중독으로 모든 것을 잃은 래퍼 타노스 역을 맡으며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연기가 소름 끼쳤던 이유는 연기력 자체보다도 그의 과거가 스크린 위에
그대로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으며 기술이 아닌 진짜 붕괴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대중의 반응이 달랐고 거센 비난 대신 진정성과 속죄를 느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심 어린 속죄일까요? 아니면 현실과 지나치게 닮은 또 하나의 역할일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탑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과거는 어떤 배역으로도 지워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당신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